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웠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제와 별개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악용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가 2019년에 겪은 비교적 최근의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직을 한 상황이지만 그 당시 다녔던 직장은 달서구에 위치하는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5명이 다였고 저의 직속 상사는 팀장님, 그리고 그 위로는 과장님과 대표님이 존재했었죠.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서로 거리낌 없이 잘 지냈고 크게 부딪히는 사람도 없을 만큼 무탈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퇴근길에 일어났고 그날 야근을 끝내고 돌아가던 길이었으니까 아마 밤 10시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가 넘으면 안 되는 길이라 천천히 서행을 해야 하는 골목길이었죠. 그렇게 학교 주변을 지나쳐 골목으로 우회전을 했고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나가는 행인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동차 뒤쪽 모서리에 뭔가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저는 차를 급히 세우고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자동차 후면 모서리 부분에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분명 전방을 확실히 살피며 운전을 했었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일단 아이가 쓰러져 있으니 병원에 데려가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몸 상태를 살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일단 아저씨랑 병원부터 가자. 아이는 팔을 다쳤는지 인상을 쓰는 모습이었고 저는 아이를 일으켜 차에 태우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골목에서 나타나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아이가 다친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가려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아이의 아빠라고 하던데 얼핏 보기에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 느낌의 남자였죠. 아이 아빠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수상하긴 했었지만 그보다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건 아이가 다쳐 누워있는 상황인데 걱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뜸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저씨, 그냥 없던 일로 하시죠. 네? 아니, 지금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자 남자는 현금 50만 원을 제시하면서 돈을 받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필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도 고장난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 도로도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사건 정황상 제가 불리해질 거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경찰과 보험사를 부르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 그 남자와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운전자에게 과실 기준이 엄격한 편인데다 사실상 블랙박스나 방범용 CCTV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골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였죠. 저는 돈을 떠나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위안 삼아 앞으로는 정말 조심히 다녀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고가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거라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뭔가 수상한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후배 직원과 둘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지 후배 직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글쎄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후배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달려와 갑자기 차에 부딪히며 쓰러지는 모습의 영상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며칠 전 제가 겪은 사고가 떠오르면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후배가 차에서 내려 경찰과 119에 신고를 했더니 갑자기 누워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도망을 가더랍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들어간 상황인데 도망간 아이의 소재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사실은 후배가 보여준 영상이 화질이 좋지 않아 며칠 전 제가 목격했던 아이와 동일 인물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후배 직원 말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단서 하나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찜찜한 상태로 시간은 흘러갔고 아마 2달쯤 지났을 때 정말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에 친구와 술자리 약속도 있고 해서 회사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접촉사고가 났던 어린이 보호구역 골목 부근에 어떤 남자아이가 가만히 서서 주위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저 기사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저는 택시 뒷자리에서 남자아이를 유심히 지켜봤더니 글쎄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건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 골목 구석에 서 있는 모습이 누가 봐도 수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죠.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세워주세요. 저는 남자아이가 서 있는 위치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린 뒤 그 아이의 행동을 한참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정도 지났나? 아이 옆에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그 남자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었고 거기다 주변이 어두워서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제 느낌으로는 분명 몇 달 전에 저와 합의를 했던 부자지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아이의 뺨을 때리더니 골목 뒤편으로 아이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순간 왠지 아이가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장 골목으로 쫓아갔더니 그 남자와 아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팀장님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다는 말이었죠. 회사 사람들은 다 같이 장례식장으로 가서 팀장님에게 위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후배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선배, 혹시 영정사진 봤어요? 아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달 전에 제 차에 부딪히고 도망갔던 아이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 아이 얼굴이 저 사진 속 아이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영정사진을 한 번 더 봤더니 글쎄 저와 접촉사고가 났을 당시 누워있던 아이와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팀장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뒤 회사 사무실에 경찰이 찾아왔고 팀장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팀장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모든 사건의 정황을 알고 난 뒤
저희 회사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그 사건이 있기 전 팀장님은 정말 자상한 성격에다 늘 가족 생각만 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우연한 계기로 무당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섬뜩한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그건 팀장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아내는 물론 부모님까지 줄초상이 난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팀장님은 무당에게 욕까지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평소 건강하던 아내가 완치가 불가능한 췌장암 진단까지 받게 됐고, 심지어 부모님 2분까지 쓰러져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팀장님은 무당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 악재를 멈출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은 저희 회사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팀장님 아들을 죽여야 끝이 난다는 얘기였고, 팀장님은 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군요. 그게 회사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타이밍에 아들을 차에 치여 죽이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본인 아들을 차에 뛰어들게 하는 건 도무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회사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처남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처남이 생각하기에 평소 건강하던 누나가 갑자기 췌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형인 팀장님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렇게 팀장님은 회사 사람들이 운전하는 경로와 시간 등을 처남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 아들은 회사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제 차량인 줄 착각하고 달려오던 차에 아이를 밀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다른 운전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가 사망하고 나서야 팀장님과 처남의 범죄는 밝혀지게 되었고, 저는 그 일로 인해 너무 충격을 받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들인데 평생 후회하며 뉘우치고 살았으면 합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